자, 이제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세 가지 중요한 학습법. 우리가 학습 멘토링에서 이제 다루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물론 뭐 학습법이라는 게 뭐 많이 있죠. 그리고 애들이 뭐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뭐 학습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일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 이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세 가지 학습법은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아직 뭐 많이 임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몇몇 아이들 임상을 해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은 어쨌든 나뭇가지가 큰 나무가 되면 휘기가 어려운데 어린 나뭇가지였을 때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습득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이제 저들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습득이 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학습 멘토링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또 그거 좀 열심히 보시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이제 그 G7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것도 집중 강의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보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자, 학습은 지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전인적 교육의 전체는 아니지만 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죠.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도울 수는 있습니다. 다음의 학습 방법은 청소년을 위한 학습 멘토링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부모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자녀들의 학습을 돕기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해서 본서에 다루고 있다. 학습과 심리.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습과 심리예요. 그래서 심리가 학습보다 앞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게 만들 거냐? 심리적인 문제예요. 학습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 상태다. 심리적으로 아파 있는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좋을 수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효과가 좋을 리 없다. 그래서 멘토링에서는 학습 멘토링보다 항상 먼저 해야 할 것이 심리 멘토링이다. 멘티와 멘토가 서로 존중함으로 친밀해져야 하고 멘티가 마음에 갈등이나 아픔이 있으면 먼저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링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체성이 없다면 먼저 이것을 알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학습은 멘티가 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네, 이런 건 이제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284페이지. 우리는 못하는 자인가 아니면 안 하는 자인가? 네, 사실은 안 하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하기 싫은 이유가 있는 거고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켜 줄 것인지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학습적 효과적인 학습은 뭔가? 우리가 주도적이라는 말 엄청 많이 해요. 주도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는 강압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강압적인 것조차도 아이가 결국 엄마가 통제하지 않으면 난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이걸 날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부심, 기대감, 학습 발전, 자기 발전, 신뢰와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들이에요. 자,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286페이지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생각의 차이에 의한 문제점이 생겨요. 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죠. 형식적인 게 많아요. 엄마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해버리고 기대감, 성취감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책임감이 약하고 여기에 따라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자, 효과적인 학습 방법. 여기서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학습법, 쉐마 학습법, 그리고 컨설팅 학습법.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다 이름 붙여놓은 건데, 물론 다니엘 학습법의 이야기는 뭐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은 총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래서 첫째 큰 타이틀만 보면은 우선 다니엘의 학습법의 기본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혹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심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신앙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정체성의 결과물들이에요, 이 뒤에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가 필요하다. 바벨론에 이런 거 안 먹어야 된다.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속에 절제의 이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절제 능력을 키워야 되는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영성의 문제예요. 기도의 힘.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영성, 신앙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이하고 소통이 돼야 돼.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 교육이, 이 말씀이, 신앙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안 미치고 있는지, 안 미치고 있다면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소통이 되고 개인적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그냥 뭐 주여 삼창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늘상 아이가 자기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서 늘 예수님께 묻고 듣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이런 게 강화돼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알려줬다.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실과 진실함이에요. 이것도 역시 정체성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안 믿는 친구들보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이 명확해져서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석과 질문이에요. 분석. 그래서 분석과 질문을, 분석력을 키워야 돼요. 분석력. 분석과 질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91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질문들에 대한 10가지 질문으로 떨어진 학습 효과 높이기. 이건 제가 임상을 해보면서 이 질문 10개만 잘해도 애들의 그런 학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왜 떨어진 과목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경계선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잘할 때와 못할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대로 둬도 괜찮겠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가? 경계선이 어딘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싶은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 그거를 이루기에 어떤 과정을 우리가 정해서 진행을 해볼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야? 누가 도와줄 수 있어? 뭐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은 뭐야? 누가 어떻게 점검해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실행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도와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의 6번째 요소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관계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무조건 좋은 친구 사귀어. 이것만이 아니라 친구가 지금 함께 하는데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 그 친구하고 놀지 마. 그럼 큰일 나. 이런 식이 됐다가는 완전히 그쪽 편이 돼버려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같이 그런 친구들을 일단 부모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같이 하고 서로 좋은 친구가 돼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친구가 서로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먼저 항상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요. 너 그 친구 그만 만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만 만나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적이고 얘는 친구는 아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저도 조카애들 키울 때 친구들하고 떨어뜨려 보려고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수록 찐득이처럼 더 붙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포용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그때 못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야단만 쳤지. 그런 거. 그래서 토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다니엘 학습법의 일곱 번째 요소는 비전과 꿈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꿈이, 비전이 항상 있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비밀들을 보게 된 거죠. 자, 요 7가지. 그 다음에 이제 쉐마 학습법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이나 이마에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말하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 뛰어난 학습법이다, 이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들은 것을 중요한 부분은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자기가 항상 눈에 볼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런 쪽, 이런 데 써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강론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들어주면은 애들은 탁월한 스스로 주도적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잘 듣지 못하면은 왜 집중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또 같이 쭉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저녁에 너무 늦잠을 자서 그런다. 그럼 늦잠을 자게 되는 이유가 뭔가? 놀고 싶은데 낮에는 놀 시간이 없고 저녁밖엔 놀 시간이 없어서 늦게 놀다가 그런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됩니까? 낮에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부모는. 애는 놀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을 빼줘야 돼요, 다른 걸 해서. 그래서 그 시간에 놀고 그럼 저녁에 일찍 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집중할 수가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하고, 이건 요약 정리해서 들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는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이게 아주 중요해요. 29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학습법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 그렇다고 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슬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슬비라는 것이, 이슬비 효과가 뭡니까? 예, 적시는지 안 적시는지 모르는데 계속 적시다 맞다 보면 나중에 그냥 다 져져. 우리는 보통 뭘 하라고 그러면은 원자폭탄식으로 해요. 오늘도 이 이야기 가면 아이한테 당장 이거 펼쳐놓고, 야, 이렇다는데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부터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내가 알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를 듣기만 하는 아이는 5%만 남아요. 읽기를 하는 애는 10%예요.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이 되면 20%가 남아요. 현장 학습을 하면, 내가 배운 것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현장 학습을 하면은 30%가 남아요. 그룹별로 토론을 하면은 50%가 남아요. 자기가 직접 그거를 공부한 거를 실천해보고 행동하면 75%가 남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치면 90%가 남아요. 자,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아이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우선 오늘 공부한 과목이 뭔지, 공부한 내용의 주제가 뭔지, 오늘 수학 공부했네. 그러면 오늘 수학 공부한 내용의 주제가 혹시 뭔지 말해줄 수 있어? 예. 그리고 아니면 아이하고 아예 요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아니면 앞에다 인형 놓고 얘한테 네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쉐마 학습법은 첫째, 잘 듣는 방법. 둘째는 기록하는 방법. 셋째는 말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걸 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공부도 똑같아요.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하고 이걸 가서 막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분석해서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수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분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떨어지는 과목은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잘하는지 그걸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영역을 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대로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아이들이 세 가지 교육 방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느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학습법 몇 가지예요? 7가지. 첫째는 뭡니까? 다니엘 학습법의 핵심은 정체성 교육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절제가 가능해지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영성이 강화되고 거기에 맞도록 살려고 하니까 성실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을 있게 되고 분석 질문 그 다음에 비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옆에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춘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치원 때부터 엄마 품에서 컸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하고 떨어지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치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가 이제는 성년이 되기 위해서 청년, 이제 장년까지 가는 큰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뭐야? 그러면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 과정을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춘기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축하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춘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축하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 너 지금 사춘기 왔나 보다. 야, 큰일 났다, 야,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는 큰일 나는 일이 나한테서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이를 초등학교 학년짜리를 사춘기 때문에 고민해서 할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사춘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얘가 나중에 메일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사춘기가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메일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축하 파티부터 해야 돼. 그러면 사춘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요. 신체적 변화가 옵니다. 신체적 변화가.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와요. 생각이 커져요. 전에는 엄마 말을 그냥 들었는데 지금은 듣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와 이제.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반항하는 거야.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렇게 반항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축하해야 돼요. 오, 딸 축하해. 드디어 이제 네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말하는 거에 그대로만 따랐는데 이젠 네가 생각이 성장해서 엄마 말을 듣고 네가 엄마 말에 대해서 반대도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축하해. 그래서 그날은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피자 사다가 같이 축하 파티 하는 거야. 드디어 우리 딸이 드디어 이제 큰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같이 키워가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생각을 이야기하고 네가 또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엄마는 네 생각을 또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고민하지 말고 엄마한테 나는 엄마 생각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네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소통의 능력을 키워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화를 하고 때로는 얘가 이 사춘기의 성장은 이게 자기도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이성관계도 만들어지게 되고. 자, 우리 딸이 만약에 이제 엄마 나 이제 남자친구 생겼어. 5학년인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남자친구 있어요? 딸 중학생을? 네.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놀랬죠.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안 하죠, 당연히. 아, 그래? 그냥 그리고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시간을 흘러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제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친구지간이면서도 이성관계, 그 다음에 연애관계까지 간다고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면서도 소통이 필요해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할 건 뭐고, 이런 것들에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집을 지어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응 방법, 여기 써놨어요. 306페이지. 자, 우선은 뭐예요? 생일은 아니지만은 축하해준다. 사춘기가 왔다고 그래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은 축하해줘요, 그냥. 사춘기 이해 공유하기, 감정 이해, 선택. 이때부터는 지 선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존중히 여겨주고, 지지해주고, 무엇보다도 소통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엄마가 소통의 능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 스스로가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대처가 가능해요. 부모가 소통의 능력이 없으면 아이는 자기 이야기를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지혜로운 훈계, 기다려주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써놨으니까 보시고, 이제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11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통. 사춘기는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사춘기 아이들의 대답은 주로 단답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 주고 들어오는 아이, 무슨 일이 있니? 메디슨, 없어. 엄마 화가 난 것 같은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없었어. 오늘 수학 시험 봤지? 시험은 어땠어? 몰라. 그 다음에 지친 채로 네 시험인데 네가 모르면 어떡해? 모르니까 모르지. 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이제 네. 이제 막 쫓아가서 한바탕 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얘가 몰라 그럴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카톡을 사용을 해요. 중학생쯤 되면은 보내서 엄마한테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엄마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해주면 엄마는 지지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면은 얘가 안심을 해요. 얘가 몰라 해놓고 들어갔지만 얘도 마음이 안 편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마 말을 말 안 들으니까 짜증나고 또 하자니 그냥 그렇고 하기 싫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313페이지에 좋은 말 사용하기. 그래서 경청과 공감,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이용법 이런 거. 314페이지 본능을 이해하고 도와줘라. 그리고 315페이지 지혜로운 훈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316페이지는 기다려주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 때로는 기다려줘요. 그러면서도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카톡이라든지 그걸 또 너무 귀찮게 막 시간마다 보내면서 넌 왜 입 다물고 있어? 빨리 말하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편하게 엄마는 항상 지지해.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을 때 네가 이야기해주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편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16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 아픈 마음이에요. 자, 아이들도 아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보통 뭐 30대, 40대, 이렇게 40대나 이런 사람들 심리 상담들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이 어디서부터 형성이 되냐면은 주로 이 사춘기 때부터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물론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늘 상담해보고 또 어른들 상담해보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갈등을 담아놓고 가지 않고 풀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애들 스스로가.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푸는지 이런 방법을 가르쳐서 쌓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아픈 마음도 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들이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개별 상담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자, 많아지고 있는 아픈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리 질병의 나이가 자꾸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져요. 낮아지다 보니까는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픈 마음의 이유, 근본적 이유는 창세기 3장이에요, 무조건. 거기 가면 벌써 공황장애가 시작이 돼요. 벌써 아담이 죄 짓고 두려워가지고 숨지 않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창피하니까 이제 옷 입는 거죠. 뭐 이런 거. 또 단 사람 원망해요. 상대방, 대인 기피, 뭐 이런 것들 막 거기서 다 출발해요. 이게 근본적 원인이고, 현실적 원인은 엄마 태 안에서 성장하면서 또 나와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 생활에서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뭐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뭐 엄마 때문에 상처받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커가면서 계속 누적되고 치료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적되니까 밖으로 삐지면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청소년 사건에 문제가 되고, 안에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30대, 40대가 됐을 때 조절이 안 되는 장애로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상처를 만드는 가정. 자, 그 뒤에 갈등 사례 뭐 써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평생 가는 아픔의 상처들, 더 커지는 아픔의 상처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치유해가는 방법을 다뤄야 돼요. 한 아이가 그날 주제, 오늘의 주제를 뭘로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갈등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날 갈등에 대해서 용어를 찾아보고, 이거는 칡하고 넝쿨이 이렇게 칡넝쿨하고 그다음 뭡니까? 네, 등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얽히는 거 이야기해주고, 누구랑 갈등이 있어? 엄마랑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어?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 그러면은 근데 편지를 써보자. 그럼 네가 편지 써서 목사님한테 미리 보내주면 목사님이 한번 보고 감동을 엄마가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쓸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 뭐라냐면, 근데요, 우리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편지를 놔둬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척 바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카톡 편지를 보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면 나중에 또 친구와의 갈등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걔는 성실하게 잘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갈등이 생길 때 푸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치유의 방법들은 뭐 언어, 선택에 대한 지지 격려, 재능 개발, 사과와 화해, 편지 쓰기, 부모의 건강한 삶,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라고 인식하는 거, 때로는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치유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의 영적 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은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자, 3일 동안 짧은 공부하셨는데 이 짧은 공부 시간이지만 들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자, 우선 집사님들 어떤 소감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떻게? 부모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네. 네. SQ의 중요성 인식. 네. 그 다음에. 네. Me too. 네. 네. 그러니까 가정에 그 부모로서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네. 자, 우리 뒤에 집사님 한 번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있고, 일찍 알았으면. 내가 이 세미나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엄청 듣는데, 네. 소통이. 네. 자, 우리 목회자들 이쪽에서는 뭐 어떤 느낌이죠? 강도사님은 뭐 어떠세요? 3일 동안 얘기 쭉 듣다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지나간 얘기지만 현재도 살아있는 얘기가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9장에서 부부간에 깨진 가정과 부자지간으로 내려가는 가족이 깨진 것이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교회에서 참 할 일들이 많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교회가 참 할 일이 많다. 자, 우리 주장로님. 저희 남동생이 있었는데 애가 중학교 때 약간 공부를 좀 잘했는데 약간 선생님하고 많이 좋아서 지금 약간 탈선 비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인데 약간 저는 사투리를 잘 부르고 넘어가가지고 네. 약간 좀 정제하고 그때 동생을 잘 이해를 철이 없었죠. 그때 저도 어리면서 공부하면서 참 지금 이제 많이 컸지만 네. 그때 공감을 느꼈던 게 많이 좀 생각났어요. 네. 그러게요. 미리 좀 알았더라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미진 집사님, 오전반인데.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그게 궁금해서 사실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예, 부모의 변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자, 뭐 또 다른 분들 뭐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로님. 아들한테 책을 주면서 꼭 해야 되겠어요. 아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네. 우리 소장로님 참 대단하세요. 그래도 이 나이에 아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건 참 대단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예.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이 책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참 좀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보다 나은 방법들을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천상 뭐 다른 데서 뭐 어디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천상 교회에서 이런 이제 부모 교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SQ 또 EQ에 대한 아이들의 교재들이 이제 나와서 아이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부모들은 이제 이 책을 공부를 하고 아이들은 또 거기에 맞는 이제 공부들을 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교회에 작은 교회들이 또 갈 수 있는, 사람들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3일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부모 교실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함께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가진 믿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각 교회마다 이런 부모 교실들을 열어서 또 우리의 많은 부모들이 이 교육과 함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서 또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